고려아연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재업로드하는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조 9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6%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매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 원가는 좀 적게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더 좀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가 근데 55.7%나 증가한 결과 영업이익은 14.8%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가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분석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차 업로드한 동영상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머지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18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46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공품도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WCA 회전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회전율이 하락을 한 거고요. 스루풋율은 거꾸로 1%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회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고 스루풋율 상승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의 갑작스러운 레버리지 상승은 그래서 대문에 표현했듯이 바벨 전략을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레버리지율이 0.3%뿐이 안 되고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11.6%라고 하면은 매우 큰 레버리지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왜 차입을 이렇게 많이 했겠느냐 하는 것은 어떤 장래 투자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이 뒷면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은 1%가 됐는데 재료 비율이 85% 정도 비중이니까 상승 압력률은 0.9%입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 단순 평균 인상률은 8.2%로 산출이 됩니다. 레버리지율 상승은 이 단기 차입금인데요. 1조 원대를 갑자기 빌렸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율이 11.6%로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지 두고 보는 것으로 하고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이미 여러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수소 에너지라든지 또 2차 배터리 전지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에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티프레질 바벨 전략을 이렇게 전에 정리해놨던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에 그 레버리지율의 그 증가는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피해가 작은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표현은 극단적 리스크를 혐오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는 극단적 리스크를 혐오하는 그런 전략으로 했는데 이렇게 바뀐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무질서로부터 얻는 수익, 이런 이 심볼 말을 안티프레질의 저자 탈레브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안정적인 것이 일반 기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전략으로 가다가 이번에 성장 전략을 좀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또 비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백데이터로서 아연정광, 연정광의 평균 인상률은 1%가 되겠습니다. 가중 평균이 가능했습니다. 회사는 친절하게 매입 비율을 다 표시해 줘서 가중 평균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연정광과 연정광에서 금은을 추출해 냅니다. 따라서 항상 매출액 증가율이 재료비 인상률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비철금속 가격은 LME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만 내수 가격은 그걸 기초로 해서 또 결정된다고 하고 있고요. 등등 감안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금은은 이 원가의 어떤 비중을 매우 작을 것입니다. 일부 넘어오는 부산물을 평가하는 그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의 원재료 가격 없이 말하자면 수익을 얻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포션이 금과 은이 이 두 개를 더하면은 한 34.5% 정도 수익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중 평균으로 8.2%가 상승을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1.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1%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 금액상으로는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죠. 0.6%인데, 이 가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0.6%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측한 거하고 일치하는 그런 추정이 맞는다. 이렇게 또 이쪽에서도 검증이 된다. 또는 검증 또는 추가적인 입증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아트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검증에서 오차 없이 모두 제로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고려 아연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모델로 제가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오류가 발견돼 가지고 재업로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기업군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를 보면은 1221억 원으로서 21.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98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 규모를 좀
올려서 그 증설을 해가지고 직원도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임금 인상이 6.8% 됐고요. 연간 9,140만 원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전기 분해에 의해 가지고 제품이 생산되는 업종으로서 전기료가 8.9% 상승했습니다. 운반비가 이 88.2% 증가했습니다. 수출이나 이런 등등으로 했을 때 운임료가 세계 물류비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운반비도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가 회계 쪽의 그 예상액은 그냥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고요. 매출액은 7조 4천억 정도 연말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한 9천억 원대의 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 재고 회전율을 그 3.5% 증분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면은 5.5회전하는 거죠. 그렇게 높은 회전율은 아닙니다만은 매출액이 거의 8조 원대를 달성하면은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12만 원이 상승을 해서 장부 가격 대비 152% 선으로 올랐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영풍이 26.11%, 국민연금이 8.75%, 외국인이 21.3%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9월 말 거로 제시했습니다만은 공시 내용을 보면은 8월 19일에 한화 수소에너지 USA에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6.88%의 지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 최창걸 씨가 그 특수관계자 외 해가지고 57명의 그 지분 구조를 공시를 했는데 46.17%입니다. 이 46.17%의 영풍이 26.11%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빼면은 한 20% 정도를 여기는 그 동업회사이기 때문에 뭐 거의 반반씩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경영에 대한 어떤 지분율에 대한 경쟁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3세 경영 정도인데 3세 경영 시대에 돌입했는데 아마 쪼개지지 않겠냐 그런 그예상을 하는 언론 뉴스가 있습니다. 이 영풍 안에도 최씨 장씨의 그 지분율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영풍에 대한 내용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고려 아연에 대해서 제 업로드 영상을 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은 삭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오류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정정하는, 뭐 기업도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뭐 정정보고 많이 하듯이 저도 하루에 이번 3분기 건을 여러 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또한 재무제표 지표를 생략했다가 레버리지율만큼은 다시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레버리지율 산식을 복사해서 가져오면서 제가 오류를 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청자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언론기관으로 따진다면 정정 보도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의겸이가 또 EU 대사 말을 왜곡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 정정 또 무슨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유는 의도적인 거냐 비의도적인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비의도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